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SVD를 이용해서 회계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이제 SVD나 이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길게 막 설명을 했었는데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열심히 더 촬영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장 이론에 치우친 그 렉처가 아마 저번 시간이었을 것 같고, 사실 그거를 이제 좀 그 스킵하기에는 그 제가 저번에 설명한 내용이 약간 뒷부분에 배울 거예요. 선형대수학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저번에 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감각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책 같은 거를 읽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생각을 할 때 좀 편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요 부분인데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웹에 있는 뭔가를 불러오기 위한 패키지고, 요거는 이제 그 CSV 파일을 그 불러오는 그 모듈이고,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 관련된 거, 요거는 이제 선형대수 관련, 그다음에 요거는 뭐 그 이거를 안 쓰면은 평균을 계산할 수 없어요. 뭐 민 이런 펑션이 먹히지 않았고 요거를 이제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좀 많죠.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데이터를 제가 이제 불러왔는데, 요거는 그 제가 수업에 이제 잘 활용하는 데이터 중 하나인데, 그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는 데이터예요. 실제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이 온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의미하는데, 아이스크림은 좀 더운 날 아무래도 땡기잖아요. 그래갖고 온도가 이제 증가할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아이스크림 이게 원도 있고 투도 있거든요. 원은 그냥 온도하고 이제 판매량만 있고, 아이스크림 투는 제가 뭐 아이스크림 타입에 따라 초코 타입인지 뭐 그런 것을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자료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할수록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래갖고 이거 그냥 딱 봐도 그냥 회귀 모형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y를 그 판매량으로 놓고 x는 온도로 놓고 적당히 이제 리그레션하면 이제 되는 문제겠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별로 특별할 거 없죠.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IC1에다가 세일즈, 이게 이제 판매량이죠. 요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얘를 y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는 온도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이 달라진다라는 설정이죠. 이렇게 해서 x, y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적당한 언더라인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이 언더라인 펑션을 찾아서 여기 점들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해보면은 하기 위해서 이제 j라는 거는 요게 이제 100까지 있으니까 길이가 100이고 모든 값이 1만 있는 요런 j라는 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라지 x를 디자인 매트릭스로 설정을 할 건데, x는 j하고 스몰 x를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 분석에서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래서 베타에서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베타에서는
공식이 있죠.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하면 이제 베타잇이 나오게 되고 19라는 거는 절편이죠. 베타 제로의 핵값이고 요거는 2.51이라는 거는 베타 1의 이제 핵값이니까 요거는 그 온도 상관없이 아이스크림은 20개 정도 그냥 디폴트로 팔려요. 그 다음에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뭐 2.51개 정도 이렇게 더 팔린다.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쵸? X에 X 곱하기 베타 햇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적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를 이제 겹쳐 그리게 되면은 여기 파란 선이 빨간 선 위에 이렇게 맺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파란색을 가지고 빨간색을 찾는 방법 요로 이제 공식을 외워가지고 여기에 때려 넣으면은 베타햇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베타햇을 앞에 있는 x하고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빨간색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갖고 여기 있는 이제 빨간색들을 얻어갖고 요거를 이제 그 예측을 하거나 뭐 적합을 하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디폴트 그렇죠? 몸풀기였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우리는 그냥 일단은 여기에서 외울 건데 혹시 이제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자료가 있을 때 이러한 공식에 의해 갖고 베타햇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다가 베타햇을 곱하면은 여기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회귀 분석 시간이 아니니까 요 공식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이 베타햇을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볼까? 공식이 맞다고 믿고 일단 여기까지 복사 얘도 복사 이렇게 하자. 다 하자. 다 하고 생각해보니까 저 베타햇만 바꾸면 되겠는데? 샤라락 하는데 베타에서 원래 이렇게 구한다고 배웠거든요. 회귀 분석 시간에. 근데 뭐 이상한 방식으로 구하는데 이렇게. 그래갖고 이걸 보니까 x를 SVD 하라는 소리네. 그쵸? SVD가 존재하냐? 이건 이제 존재한다고 했죠. U DV 이렇게 놨어요. 일단 얘는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베타햇은 V 곱하기 D의 인버스 곱하기 U 트랜스포즈 Y래요. 잘 모르겠다. 일단 D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D가 그럼 요거를 D1, D2 이렇게 하면은 D의 인버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다이아고나 1 나누기 D1 1 나누기 D2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앞에다가 V를 곱해주고 U의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그럼 뭐가 이제 쭉 나올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Y를 곱하잖아요. 얘가 베타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베타햇이랑 여기 있는 베타햇이랑 19.66 그 다음에 2.51 19.66 2.51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똑같냐? 공식이 이렇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SVD를 약간이라도 좀 알면 좋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좀 풀면은 자 X 트랜스포즈 X 있죠? 이거는 시메트릭이네 일단. 그렇죠? 포지티브 데피닛이나 아니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존재하겠고 X 트랜스포즈 X의 고유 벡터는 뭐냐면은 X는 U, D, V 트랜스포즈에서 V하고 똑같게 되죠. 이거를 모르면은 그리고 고유 값은 요 D 스퀘어가 되니까 얘는 일단 V, D, V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겠다. 그냥 한번 쓰면 됩니다. X가 이거니까 X 트랜스포즈는 V, D, U 트랜스포즈잖아.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X를 다시 이게 X 트랜스포즈 자리, 여기가 이제 X 자리, U, D, V 트랜스포즈 하면 짜잔 날라가고 그 다음에 D는 스퀘어가 되니까 V, D 스퀘어,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한번 쓰고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자,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가 V D 스퀘어 V 트랜스포즈란 말이야. 그렇죠? 아, X 트랜스포즈 X가, 그리고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는 V D,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거 두 개로 곱하게 되면은 V D 스퀘어 V 트랜스포즈 V D 빼기 E V 트랜스포즈 되는데 딱 날라가서 I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여기 존재한다면, 그쵸? PD면 존재할 테고 X 트랜스포즈 X가 PD면 존재할 테고 PSD면은 0 때문에 존재 안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존재한다고 치면은 요 부분은 다시 V D 인버스 V 트랜스포즈가 되고, 얘는 뭐예요? X가 U D V 트랜스포즈니까 얘는 V D U가 되겠죠. 그다음에 Y가 되죠. 날라가고 V D 빼기 E D U Y가 이렇게 해서 U 트랜스포즈 Y 해서 이 공식이 나옵니다. 별거 없죠? 그냥 몇 번 써보면 돼요. 책에 그냥 책이나 어떤 이제 문헌 같은데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UD V 트랜스포즈라고 하면은 베타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황당하게 써있어. 그래갖고 이런 거는 손으로 그냥 잠깐 써보면 됩니다. 이런 거를 막 굳이 막 세 줄 네 줄 할애하면서 쓰진 않으니까. 아무튼 베타에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구나. 오케이. 그래갖고 똑같이 나왔어요. 이후에는 얘를 구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지. 요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소감은 뭐냐면은 이거 되게 쓸데없는 것 같죠. 뭐로 이렇게 구해? 그냥 우리가 회계분석 시간에 알고 있는 이거로 구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구하지? 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를 R로 돌려볼게요. 여기는 제가 이제 R 코드를 구현을 해놨는데 그 R 스튜디오나 아무거나 이제 그 R 켜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실행하면 아마 타이디버스가 깔려있다는 전제하에 실행이 될 거예요. R을 하나 이렇게 키고 이 여기는 이제 RE 되거든요. 이렇게 1, 2, 3 그쵸? 이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회귀분석 시간에 배웠다 치고 이거는 이제 리니어를 이제 쓰는 거고, 요거는 설명 변수를 셀즈로 이제 본다는 거고, 이거를 온도로 맞춰라.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스크림 1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서 이제 인터셉트하고 이제 템프, 여기는 이제 템프에 대응하는 코에피션트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그 바이어스 텀이 나오게 되죠. 이 결과를 제가 그냥 여기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붙여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붙여 넣어진 거를 보니까 그냥 얘를 실행하면 아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상수항이 이제 19.667인데 여기는 19.667. 여기 우리가 줄리아에서 구한 요 값이랑 이제 일치하고 2.516인데 이거 그 끝에 자리를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2.516이 나온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일치하는구나. 아래서 잘 돌아가네. 그다음에 파이썬은 조금 더러워요. 코드가 약간 더러운데 R보다는 돌릴 수 있습니다. 사이클런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돌릴 수 있어요. 복사. 그다음에 파이썬 아무거나 하나 킬까요? 파이썬 아무거나 켜가지고 파이썬 S 돌리거나 뭐 이런 코드들은 아마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돌리면은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가 2.516, 그다음 19.667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이 확실히 그 언어 코드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19.667이랑 2.516 똑같네. 깔끔하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순 회귀를 하는 네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역행렬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SVD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R을 이용해서 그냥 패키지 쓰는 거죠. 아래에 있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파이썬에 있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그 네 가지 방법으로 해봤고, 다 이제 결과가 일치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수업의 그 본론입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이번에는 변수가 두 개 있어요. 온도하고 타입이 있습니다. 온도하고 타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싹 다 초코고 이 끝에는 싹 다 바닐라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마이너스 4.1일 때 초코 타입은 한 10 정도, 10.9 정도 팔리고 이게 원래 그 정수여야 되겠죠. 원래 그 아이스크림 판매에서는 정수여야 되는데 그냥 소수점이라고 칩시다. 제가 이거 데이터 만들 때 노말로 뿌려가지고 소점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데이터가 아까는 100개였는데요. 이번에는 200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뭐 요 코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 얘는 이제 1이 200개 들어있는 벡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파이썬에서 딕셔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파이썬으로 치면은 그냥 뭐 초코 땡땡 1 그 다음에 바닐라 땡땡 0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요랑 이제 딕셔너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땡땡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매핑인 것처럼 써왔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아마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매핑에 되게 특화된 자료용이다라는 거를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줄리아는 그러한 매핑 특화된 성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러한 이제 딕셔너리 그리고 여기 IC2의 타입은 초코가 이게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초코 그 다음에 바닐라 뭐 이런 식으로 키가 바뀌게 되고 이러한 딕셔너리에 여기 있는 키 값을 넣으면은 요거는 이제 그 초코일 때는 1, 바닐라일 때는 0으로 이제 매핑돼서 요 초코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죠. 한번 해줄까? 이게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갖고 파이썬에서 맨날 하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바닐라는 이렇게 이제 변수로 이제 바꿔줄 수 있고 일단 여기까지 이제 결과를 보면은 초코는 초코 부분이 1, 그 다음에 끝에 바닐라 부분이 이제 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닐라는 이렇게 반대로 초코 부분은 빵, 바닐라 부분이 빵, 0,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얘하고 초코하고 바닐라하고 이렇게 놓는다면 우리가 맨날 데이터 그 도미 변수 처리할 때는 원하는 인코딩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일단 x라는 거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라지 x라는 거를 이렇게 첫 번째는 1만 딱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온도예요. 온도. x몰 x는 온도였고 요거는 이제 초코에 대한 더미 베리어블, 이건 바닐라에 대한 더미 베리어블입니다. 이렇게 해서 n/4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보통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잡고 y는 이렇게 잡고 이게 그 보통 회귀 분석에서 쓰는 기본 세팅이죠. 이렇게 이제 기본 세팅이 있고 요거는 시각화란 겁니다. 아이스크림 2가 타입이 이제 초코일 때 이거는 이제 초코만이라고 제가 그냥 변수를 한글로 써놔냈고 요거는 이제 타입이 이제 바닐라일 때 요건 바닐라만 이렇게 이제 써놓을 했는데 여기 초코만을 보면은 초코일 때는 다 true, 바닐라일 때는 false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닐라만을 보면은 바닐라일 때만 true고 그다음에 초코에서는 false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리게 되면 요거는 이제 초코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닐라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코하고 이제 바닐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초코 아이스크림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1도 증가하면 판매하는 양은 똑같이 이제 증가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초코하고 바닐라하고 대충 보면 여기 있는 그 언더라인 펑션이 이쪽으로 탁 튀어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올라온 것 같죠. 기울기 동일하게. 그래갖고 초코보다 이제 바닐라가 절대적으로 뭔가 선호되는 양이 있구나. 요 두 가지를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하여튼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 X를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Y를 이제 그 할 건데 역행렬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 Y를 하면은 베타잇이 나온다고 했죠. 에러가 납니다. 왜? 얘가 에러가 나니까 역행렬이 없어요. 일단 역행렬이 존재 안 해요. 왜 없지? 얘는 4x4 매트릭스가 되죠. 근데 역행렬이 없다라는 거 플랭크가 아니란 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랭크를 조사해 봅니다. 3이네. 4여야지 플랭크잖아. 그렇죠? 왜 플랭크가 아니지? 여기 있는 X 트랜스포즈 X는 여기 X의 랭크하고 X 트랜스포즈 랭크하고 두 랭크의 최대값 있죠. 두 랭크의 이제 최대값을 최소값을 최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랭크가 2고 여기는 뭐 랭크가 100이다 뭐 이렇게 쳐도 두 개 곱하면 랭크가 2밖에 안 나와. 근데 지금 요 상황을 보면은 X의 랭크를 한번 따져볼까? X의 랭크 따져보면은 여기에서 이치 컬 X1, X2, X3, X4 이렇게 뽑아 놓으면은 여기에서 X1은 그냥 이 1만 쭉 있을 테고 잠깐만. 여기 이제 첫 번째 컬럼을 X1으로 두고 이 두 번째 컬럼을 X2로 두고 세 번째 컬럼을 X3로 두고 네 번째를 X4로 뒀는데 X1에서 X3를 빼요. 그럼 X4가 나오지 않아? 그쵸? 얘는 딱 절반이 1이고 여긴 절반 빵이고 여긴 절반 빵이고 절반 1인데 여기서 싹 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X1 빼기 X3를 해주면은 어떤 이제 숫자가 쭈루룩 나오는데 이게 X4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true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는 X3랑 X1을 가지고 선형 조합해서 X4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랭크가 4일 수는 없지. 해봤자 3이겠지.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 있는 게 3이 나와요. 어쨌든 랭크를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딱 보고 선형 독립인 거, 선형 동선인 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 플랭크가 안 되고 역행렬이 없겠구나. 그래갖고 인버스를 못 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가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유값 중 하나가 최소한 하나가 빵이란 소리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그 증명 없이 따다닥 돼야 돼요. X 트랜스포즈 X 얘는 체크하기 쉬운 것부터 리얼이죠. 나는 허수를 넣은 적 없으니까 이건 리얼일 거예요. 시메트릭이죠. 그러니까 스펙트럼 정리해 갖고 적당한 애가 존재해서 요런 애가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고유값들이 0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게 존재하잖아. 다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뭐 A라는 매트릭스를 잡았고 이렇게 잡아버린다? 그럼 얘는 이거 역행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존재하면 안 되겠지. 그렇다는 거는 최소한 하나는 빵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유값 하나가 이제 빵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짐작을 하고 SVD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역행렬이 없는데 무슨 역행렬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봅시다. SVD X 걸고 U D V 이렇게 해주고 D를 체크를 해줘요. 4개가 튀어나오겠지? 다 양수가. 그리고 마지막 게 있는 게 어디예요? 빵 근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유값이 0이 되어서 랭크가 이제 3으로 떨어지고 요것 때문에 역행렬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식도 못 써요.
아까 뭐 SVD를 활용한 뭐 하면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얘 못 써요. 왜냐하면은 뒤에 인버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D 값들이 4개가 있는데 대각선에 4개의 값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빵이잖아. 그러니까 인버스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D1, D2, D3, D4 요거를 이제 D라는 행렬로 보고 그럼 D의 인버스는 여기 싹 다 빵. 그러면 1 나누기 D1 땡땡땡 1 나누기 D4 요게 원래 D 인버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개 곱하면 I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가 빵이라면서 그러면은 여기 3개는 인버스를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빵은 어떡하냐. 0분의 0이 어디 있냐. 이건 없다. 안 해. 그럼 그냥 0으로 냅둬. 왜 이렇게 해도 되냐? 어차피 SVD가 뭐였는지 잘 생각해보면 여기 뒤쪽에 있는 고유값 있죠? 고유값 빵에 있는 거는 어차피 X를 리컨스트럭트 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였어. 스틀림은 뭐 그 한이 이미지 같은 거는 D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처음 한 100개 정도만 돼도 대충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C에서 처음에 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빵으로 그냥 바꿔도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여기 3개만 역을 취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X 트랜스포즈 X라는 거를 푸사의 원, 뭐 D1, 푸사의 원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갖고 4까지 있을 거 아니야. 이 마지막 텀 그냥 버려도 대충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합니다. 그럼 역행렬은 아니겠지만 역행렬 비슷한 거야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SVD를 쓸 때는 역행렬을 못 구하겠잖아요. 그래서 역행렬 비슷한 거를 구해줍니다. D1, D2, D3, D4 이렇게 해서 D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마식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풀어주고 V부터 씁니다. V 곱하기 대각선 1 나누기 D1 1 나누기 D2 1 나누기 D3 그 다음에 1 나누기 D4를 하고 싶은데 이게 0이란 말이야 거의.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빵으로 칩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대로 U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나머지는 Y 얘가 해시되는데 그러면은 스캐터 x, y를 하게 되면은 뿌려지고 그쵸? 타입에 따라서 2개로 갈라져서 뿌려지고 여기에 우리가 구한 새로운 베타에서 x 곱하기 베타 뿌려주면은 적합되네. 그쵸? 그래서 SVD를 이용하게 되면은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이 없을 때도 역행렬 비슷한 거를 구해서 적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아마 좀 머신러닝 쪽으로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오버 피팅인 것 같지도 않고 언더 피팅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트루 모델을 딱 맞춘 것처럼 보이죠. 자, 얘를 R로 이용해서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돌리면 나와요. 이거 돌리면 나옵니다. 자, 요거를 하면은 하락 템프하고 타입을 넣었는데 템프하고 타입 바닐라라고 돼 있네. 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디멘전이 X가 디멘전이 4개가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스턴트 텀 그다음 그러니까 이건 컨스턴트에 대한 코에피션트, 그다음에 템프에 대한 코에피션트, 바닐라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나와야 되고 초코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나와야 돼 원래는. 근데 지금 3개밖에 안 나오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아마 회기 때 잘 배웠으면은 가변수를 이용할 때는 가변수를 이제 그 초코 타입, 바닐라 타입 이렇게 다 넣게 되면은 플랭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더미 베리어블은 제외한다. 그래서 플랭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역행렬을 구한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래서는 타입 초코하고 타입 바닐라 중에서 타입 초코를 임의적으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바닐라만 남기고 그거를 디자인 매트릭스 X로 잡아갖고 구한 거죠. 왜 초코로 날리냐? 바닐라 날리면 안 되냐? 날려도 돼요. 왜 초코로 날리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 마지막 거를 날리던가 마지막 카테고리를 날리던가 그냥 랜덤으로 하나를 날리던가 아무튼 그냥 날리면 돼요. 요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면 얘가 그대로 나와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로직이 돌아가는 게 x가 있지 컬 x의 디멘전은 n 바이 4죠. 컬럼을 쪼개 x1, x2, x2, x3, x4 이렇게 컬럼을 쪼개요. 그럼 1, 2, 3, 4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 x를 어떻게 잡냐면은 이거 g라고 할게요. x가 이제 바뀔 테니까 x1이 컨스턴트 텀이었고 x2가 온도였고 3가 초코였고 4가 바닐라였거든. 이렇게만 잡아요. 3를 날려 그냥 내 맘대로. 그 다음에 g 트랜스포즈 g에 인버스를 해요. 그 다음에 g 트랜스포즈 y를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얘네? 그쵸? 여기 있는 게 아래서 구한 요거죠. 아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베타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간말하고 제가 마음대로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보면 스캐터 XY 스캐터 플롯이 뿌려지게 되고 R에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G 곱하기 감마에 햇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적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미 베리어블이 있으면은 랭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를 빼고 해야 된다라고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건데 그게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코드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 저기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대충 설명하면은 요거는 이제 IC2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이 템프하고 타입이 있는데 템프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요거 뭐 get, 더미 뭐 이런 거로 하면은 여기 있는 문자열들이 원하드 인코딩 돼서 이제 뿌려집니다. 여기 뭐 드랍 뭐 이런 옵션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회귀 분석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 R 스타일로 마지막에는 더미 베리어블을 이제 빼는 옵션인데 우리는 그냥 안 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는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컨스턴트 텀을 제외한 그 X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레디터로 만들고 핏을 시키면은 요렇게 나와요. 코에피션트가 몇 개 나왔어요? 지금 4개 나왔죠. 얘는 상수. 그쵸? 요거는 온도에 대한 코에피션트인 것 같고 요거 두 개는 초코하고 바닐라에 대한 코에피션트거든요. 지금 이거 다르죠. 얘는 3개잖아. 상수 그 여기 베타 제로 햇까지 포함해서 여긴 3개 나오는데 여긴 4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그 통계학 베이스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멘탈이 깨집니다. 이거 역행렬을 못 구해야 되는데 이거 왜 구하고 있지? 심지어 이거 되게 그럴듯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멘탈이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요거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구해지는 방식. 대충 요약하면 이래요. 일단 그 디자인 매트리스 X를 보통 맨 왼쪽에 컨스턴트 텀 그러니까 바이어스 텀을 포함해 가지고 1을 다 때려 놓고 그다음에 x1부터 xp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빼고 x1부터 xp 그러니까 설명 변수만 싹 모아 갖고 x1부터 xp를 만들고 평균을 다 뺍니다. 컬럼 와이즈하게. 이거를 센터링을 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g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g를 svd를 이용해 갖고 코에피션트를 계산해요. 그다음에 그럼 여기가 이제 그 g를 이용해서 코에피션트를 계산하고 ys를 구하면은 뭔가 이제 그 컨스턴트 텀이 안 맞게 되거든요. 그거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얘하고 차이를 평균 돼 가지고 그 바이어스 텀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대충 이제 이런 로직이에요. x1, x2, x3, x4 풀겠습니다. 이치 컬 x 그렇죠? 그 다음에 x2는 이제 템프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 빼기 평균 x2 이렇게 해줘요. 그럼 평균을 뺀 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x3 빼기 평균
x3 그다음에 x4 빼기 평균 x4 이렇게 하고 얘를 g로 잡아. g가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SVD를 이용해서 g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g의 인버스는 못 구하죠. 왜냐면 여기 딱 보니까 빵이 있잖아. 그쵸? 고유값이 하나 빵이 있으니까 이건 못 구할 겁니다. 이거를 SVD로 구해줘요. UDV 트랜스포즈 하고 더 이상 이제 베타잇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쓸까? 그냥 베타잇이라고. 그런데 이제 g에 대한 코에피션트니까 아까랑 좀 그 맞춰가지고 감메 햇이라고 씁시다. 얘는 그 SVD를 이용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D2, D3 요거를 D로 풀어주고 요거는 V 곱하기 D의 그 인버스 비슷한 거 그다음에 U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곱하기 Y가 돼야 되는데 D의 인버스 비슷한 거는 다이아고날 1 나누기 D1 1 나누기 D2 1 나누기 D3를 하고 싶었는데 D3가 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계산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코에피션트 값인데 이거네. 파이썬에서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구한 코에피션트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온도에 대한 코에피션트는 2.5.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초코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이제 여기 붙어 있고, 그다음 여기는 이게 초코고 이게 바닐라 맞지? 초코 그다음 바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잠깐만 봐요. 이 R 같은 경우는 초코하고 바닐라하고 그러니까 초코가 빵이고 바닐라는 바닐라 타입이면 인기가 있으니까 플러스 20 정도 더하는 거잖아. 그렇죠? 얘는 어때요? 초코는 마이너스 10을 빼. 그다음에 바닐라는 그냥 플러스 10을 해줘요. 그러니까 차이는 20만큼 나요. 대신에 컨스턴트 텀이 약간 차이가 있겠지. 그렇죠? 그 바이어스 텀을 다른 걸로 맞춰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스캐터 x, y를 하면은 이렇게 뿌려지죠. 그다음에 스캐터 x, g 지금 얘는 x2에 대한 코에피션트랑 x3에 대한 코에피션트, x4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이제 요거로 구한 거잖아요. 감마 햇으로 이렇게 해서 곱해줘요. 겹쳐. 살짝 안 맞죠? 그렇죠? 요게 이제 살짝 안 맞는 거를 뭘로 맞춰주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 뺐을 때 생기는 적합이 있죠. 29.89 요만큼을 그냥 일괄적으로 더해주는 거야. 플러스 29.89 이렇게. 그럼 맞죠? 그렇죠? 근데 그 29.89가 파이썬에서 계산했던 29.89네. 그쵸? 그래갖고 요렇게 바이어스 텀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 전에 쇼 코에피션트 값을 출력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구한 값이랑 사이킨런에서 구한 값이랑 이제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킨런에서는 이러한 그 알고리즘으로 구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했다. 다행이다. 오토쇼 이게 제가 그 여러 흑역사를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흑역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 그 옛날에 이제 회사를 좀 다녔었거든요. 회사에서 그 누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들어가자마자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제 위에 사수들은
거기 컴퓨터공학 쪽 전공하신 박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다음에 그 상무님은 뭐 화학 전공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화학 전공이었는데 그냥 콩계도 관심 있어서 배우시고 컴공도 좀 관심 있어서 배우셔갖고 막 이것저것 막 이제 배우셨던 분인데 딱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이클론에서 요거를 이제 구해지는데 이게 왜 구해지냐, 랭크가 이제 플랭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구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 윗선부터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통계 베이스로 배우지 않으면은 이런 거를 뭐 랭크가 얼마니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거든요. 그냥 뭐 어떤 함수 써갖고 패키지 넣어서 쓰면은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이렇게만 이제 해서 보통 이제 그렇게만 이제 답변을 받다가 제가 나름 거기서 연구소에서 유일한 통계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와서 한번 물어보자.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파이썬에서 구하면 에러 난다. 랭크가 안 맞기 때문에 절대 못 구한다. 그래갖고 랭크가 왜 플랭크가 안 되는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를 왜 계산해야 되는지 엄청 길게 설명했어요. 그래갖고 가자 이렇게 해서 상무님한테 가갖고 설명을 되게 길게 하고, 자 보세요 그래갖고 안 됩니다 해서 사이클론을 딱 돌렸는데 이게 나온 거야. 이게 계수값이 에러 없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되네요 이러고 그냥 되게 창피한 마음으로 왜 되지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근데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SVD를 쓰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서를 찾아보니까 쓴다라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그 보통 R에서는 그냥 이거를 빼고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건 저는 생각을 못하고, 이 사실 그 통계학 책에서는 이 가변수 만들 때 하나 빼야 되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열심히 막 설명을 했었는데 아니어갖고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만 뭘 하다가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코에피션트 값만 좀 맞춰주고 제가 이거 찾아갖고 할게요. 갑자기 집중이 잘 안 되네. 뭘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 이거 코에피션트를 쇼에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가장 창피했던 그 회사에서 처음 창피했던 경험이기도 하고, 나중에 왜 안 되지로 돌아가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이 값이 나옵니다 라는 걸 하니까 또 사람들이 되게 만족해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창피했던 계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학과에서만 계속하면은 잘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은 저처럼 흑역사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SVD를 회귀 분석할 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됐지? 됐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